네,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가와 나를 참고하여 다의 도표를 분석하시오. 똑같죠? 그래서 매년 똑같은 형식의 문제고. 자, 2번까지 한번 같이 보면은 가와 나의 관점을 반영하여 라의 인물 간 관계 양상을 논하시오라고 했는데, 역시 1번과 2번 같은 식으로 가, 나에서 종합된 내용을 다의 도표에 분석도 해보고 라의 소설에도 분석을 해보는데, 자, 이번 연도에는 인물 간 관계 양상을 논하시오라고 하고 있네요. 그죠? 논제가 서술어도 똑같아요. 여기 분석하시오고 여기서 논하시오고 그다음에 글자 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똑같은 형식의 문제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참 좋습니다.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은 문제니까 여러분들 건국대 문제는 꼭 푸셔야 돼요. 상위권 대학을 준비하시는 학생들, 뭐 연고대라든지 한양대, 서성한, 그죠? 다 푸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우선 이제 1번 문제 풀기 위해서 가를 먼저 파악해 보겠습니다. 가. 자, 문단은 하나, 둘, 셋, 세 개의 문단이 있고요. 각각의 문단에서 하나씩 주장을 뽑아 봅시다. 자, 가의 첫 번째 문단. 자, 우리 라코타족 원주민에게는 모든 생명체가 인격을 갖추고 있었다. 자, 오직 모습만 우리와 다를 뿐이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뒷부분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모든 존재 속에 지혜가 전수되었다. 세상은 거대한 도서관이었으며 그 속의 책들이나 돌, 나뭇잎, 풀, 시계천, 새와 들짐승들이었다.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 이거 생태계죠. 생태계의 구성원들 모든 것들이 모든 생명체가 인격을 갖추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동등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지의 성난 바람과 부드러운 축복을 나눠 가졌다. 우리랑 똑같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연의 학생만이 배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배웠으며 그것을 바로 아름다움을 느끼는 일이었다. 우리는 결코 폭풍이나 난폭한 바람, 차가운 서리와 폭설에 악담을 퍼붓지 않았다. 뭐 이 정도 내용 전부 다 조화롭게 살고 있는, 그죠? 잘 공존하고 있는, 조화롭게 서로 공존하고 존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일에 지나지 않았다.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악담. 자, 그래서 무엇이 우리 앞에 닥쳐오든지 우리는 필요하다면 더 많은 노력과 힘으로 우리 자신을 적응시켰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능 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볼게요. 두 번째 문단은 오직 얼굴 흰 사람들 눈에만 자연이 야생으로 보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흰 사람들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연이 야생으로 보인다고 해서 아마도 이 사람 흰 사람들은 오직, 그죠? 이 사람들에게만 이런 어조를 봤을 때 부정적이고 자연을 야생으로 표현한 이 야생도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오직 그들에게만 이 대지가 야생동물과 야만인들, 야생과 야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화와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야생과 야만은. 그래서 떼지어 몰려다니는 곳으로 여겨진다. 자, 우리 원주민들에게 자연은 길들어 있는 온순한 것이었다. 우리한테는 온순한 것인데 대지는 기름지고 우리는 위대한 신비가 내려주는 가득한 축복 속에 있었다. 우리에게 자연은 온순한 것이고 축복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동쪽에서 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수많은 불의를 저질렀을 때 침략했나 봐요. 그죠? 약탈 침략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에게는 그것이야말로 야만적인 일이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야만적으로 보지만 우리는 니네가 더 야만적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공존하지 않기 때문에. 자, 계속 읽어보면 얼굴 흰 사람들이 다가가자 동물들은 달아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무법천지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흰 사람들 아주 적대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치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마치 이제 고등학교 독서인데 자, 아메리카에서, 그죠? 저기 뭐냐, 그 유럽에서 개척하러 와가지고 약탈하고, 그죠? 아주 그래 난폭한 폭력으로, 그죠? 정복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원주민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아메리카 있네, 그죠? 아메리카 원주민은 흙과 하나다라고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연, 그죠? 생태, 이거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 구성원, 여러 가지 말로 쓸 수 있는데 하여튼 뭐 단어들이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다, 그죠? 자, 하나의 생태계죠. 생태계로 우리가 생태계라는 단어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곳이 숲이든
평원이든 고원이든 인디언은 그 풍경과 하나다라고 해서 인디언. 자, 왜냐하면 이 대륙을 만든 손이 그곳에 사는 인간도 만들었기 때문이다. 자연이 우리를 만들었고 이 모든 걸 만들었다는 거죠. 생태계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메리카 원주민은 야생의 해바라기처럼 자연스럽게 성장했으며 들소처럼 자연에 속한 존재였다. 자, 자연에 속한 존재였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에 나와 있는 것은 뭐 두 가지죠. 우리 이제 라코타족, 그죠? 인디안 원주민, 인디안 맞죠, 그죠? 인디안 원주민들은 자연과 하나 되어서 조화롭고, 그죠? 공존하고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그리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고 있다. 이런 태도로 살고 있다는 거고, 그러나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죠? 침략자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로 한번 가볼게요. 나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이제 교과서죠. 문단이 4개예요. 근데 첫 번째 문단은 별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읽고 넘어가면 움직임의 속도, 이는 단지 행동의 속도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맨눈으로는 꽃이 피는 것을 보지 못하면 꽃 피는 속도와 우리의 지각의 속도의 간극 때문이다. 그래서 속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각뿐 아니라 생각도 속도를 갖는다. 지각이나 발걸음보다 생각의 속도는 훨씬 더 편차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금 불편한 사람 있겠죠. 속도가 아니라 속력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속력이 맞긴 맞습니다. 그죠? 속도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속력, 그죠? 속도, 암튼, 뭐, 이거는 생략합시다.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속도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지각의 속도가 다르다. 생각의 속도도 다르고, 그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움직임의 속도일 뿐만 아니라 움직임을 더 확장해가지고 생각의 속도, 이런 것들, 확장해서 속도가 다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 별 내용이 없고요. 자, 두 번째 문단 보시면 함께 산다는 것은 속도를 맞추어 산다는 것이다. 함께 산다는 것은 속도를 맞추어 산다는 것이다. 자, 함께 산다는 거에서 뭔가 제시문 가의 내용이 연결지어 볼 수 있겠다. 가의 내용을 여기에 연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위에서는 가에서는 그냥 공존한다. 조화롭게 산다는 얘기 정도만 있는데 어떻게 조화롭게 사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죠. 그냥 감사하면서 산다 뭐 이 정도 얘기인데 함께 산다는 것은 속도를 맞추어 산다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한 가지 그죠 측면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걸음걸이의 속도를 맞추지 않고서는 함께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속도를 맞추지 않고서는 함께 행동할 수 없고 함께 대화할 수 없으면 생활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냥 뭐 함께 산다는 거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뭐 걷는다든지 그 다음에 뭐 행동한다든지 대화한다든지 생활한다든지 다 하나로 함께 산다는 걸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속도를 맞춘다는 것이 숫자로 표시되는 어떤 크기를 같은 값이 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신체와 영혼마다 각기 다른 속도가 있기에 그것을 어느 하나에 일치시키려 한다면 일치는 자기 속도에 대한 억압이 된다. 그래서 일치는 억압이 된다라는 거죠. 수치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는 것은 억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제 세 번째 문단에서 나오는 우선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함께 사는 것은 속도를 맞춰 사는 것이다. 이 줄친 내용 외에는 뭐 없죠, 그죠? 그냥 따로 쓸 필요 없이 이 정도 내용이 두 번째 문단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속도를 맞추는 것은 일치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뭘까? 세 번째 문단에서 나옵니다. 속도를 맞춘다는 것은 리듬을 맞춘다는 거래요. 리듬을. 자, 리듬은 뭔데? 자, 몸의 리듬, 영혼의 리듬, 말의 리듬, 생각의 리듬. 리듬은 박자와 달라서 하나의 박자 안에서 다른 속도의 움직임을 허용한다. 자, 리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죠? 기본적인 정의고 다른 속도를 갖는 것들이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 그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리듬이라는 거죠. 그것이 리듬이다. 자,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이 교향곡의 같은 소절을 연주할 때 현관, 목관, 금관, 타악기는 오케스트라를 우리가 이제 예시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속도로 연주하지만 하나의 리듬을 형성한다는 거죠. 누군가는 빠르게, 누군가는 느리게 가지만 이것들이 리듬을 맞춰서 그죠? 같이 동시에 연주가 되기 때문에 어울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의 소리 안에 상이한 속도들이
상향 속도들이 공존, 느린 속도와 빠른 속도가 하나의 박자 안에서 일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리듬을 맞춘다는 것은 허용되는 차이 안에서 차이는 있다는 거죠. 그걸 무시하고 똑같이 맞추려면 안 되고 서로에게 속도를 맞춰 응답한다는 거죠. 그다음 응답이라는 것이 새로운 단어. 자, 역으로 응답하는 능력이란 리듬을 맞추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응답이 바로 이제 리듬에 맞추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리듬을 놓치면 타이밍을 놓치면 응답이 아닌 것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함께 사는 거냐? 속도를 맞춰야 된다. 속도를 맞추는 게 뭔데? 리듬을 맞추는 거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도 혼자 사는 법은 없기에 산다는 것은 언제나 살면서 만나는 이웃과 리듬을 맞추는 것이다. 그래서 함께 사는 것은 이웃과 리듬을 맞추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이 내용이 이 내용이지. 강조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농부는 대지의 변화에 소와 벼의 움직임에 리듬을 맞춰야 하고 노동자는 그러니까 농부가 이웃의 농부가 아니라 그죠? 어떤 어떤 자연에 있는 그죠? 그죠? 그다음 뭐 이런 것들과도 리듬을 맞춘다는 거죠. 그리고 노동자는 컨베이어 벨트 속도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뭐 인간 대 인간의 리듬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체로도 확장해 볼 수 있겠죠. 주변의 모든 것들, 그죠? 생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 그래서 노동자는 컨베이어 벨트, 그죠? 기계죠. 여기에 맞춰야 되고. 속도에는 허용되는 리듬의 차이가 큰 여유 있는 속도가 있고, 그게 아주 작은 조급하고 팍팍한 속도가 있다. 그렇기에 속도와 리듬은 삶의 단면이다. 나의 속도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여유 있고, 그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죠? 여유 있는 속도 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나에게 요구되는 속도는 내가 어떤 세상에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팍팍한 속도를 갖고 있으면은 내가 사는 세상이 팍팍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서 나온 내용은 어쨌든 우리는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함께 산다는 것은 속도를 맞추는 거고 속도는 정확하게 똑같은 속도를 수치상의 어떤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리듬을 맞추는 건데 리듬을 맞춘다는 것은 상대방의 속도에 리듬에 응답한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말로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함께 산다. 는 것은 속도를 맞추는 거고 속도를 맞추는 것은 리듬을 맞추는 거고 리듬을 맞추는 것은 응답한다는 거다 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 짓고 있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이 곧 이웃이라는 건데 이웃은 우리가 이제 가에서 나오는 어떤 주변의 어떤 생태계 전체라고 확장시켜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심지어 컨베이어 속도에도 맞춰야 된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벼의 움직임 이런 식으로 맞춰야 된다. 대지의 변화 그죠? 이런 거 맞춰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소와 벼 뭐 등등 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 전부로 그죠 전체로 우리가 확정시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가와 나의 내용이 이제 개념어들을 한번 합쳐 보면은 분명해지죠. 위에서는 이제 조화와 공존을 강조하고 있고 여기서 조화의 공존은 이제 단순히 자연에 있는 어떤 동물들이라든지 어떤 자연 그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연 환경의 자연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 자연 이웃 그죠 동물들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려면은 이제 나에서 이제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속도를 맞춰야 되는 거고 리듬을 맞춰야 되는 거고 이렇게 리듬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우리는 여유 있는 속도를 갖춰야 된다까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와 나를 정합해 보면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논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걸 통해서 다의 도표를 분석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나와 있던 공존이 되고 있냐 속도를 맞추고 있냐 조화롭게 자연과 조화롭게 살고 있냐 뭐 리듬이 잘 응답이 되고 있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해보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일까를 찾아야 되겠죠. 자, 찾아보면 자, 그래서 도표 1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에 나와 있는 도표 1을 보면 자, 다양성 지수로 본 한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표의 항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죠? 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 또 이제 부분적으로 나눠져 있고 이런 내용이에요. 크게는 항목이 4개고 항목 2개 정도는 안에 또 세부적으로 두 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한번 보시면은 인간 개발이라든지 이런 어떤 수명 건강 생활 수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은 편이죠. 높은 편인데 그 와중에도 불평등 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은 편이죠. 그죠? 여기 인간 개발 지수에 비해서 이런 수면 건강, 생활 수준 이런 것들의 개발 지수에 비해서 불평등 인간 개발 지수가 좀 낮은 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두 번째로 이제 긍정적인 경험이 굉장히 낮죠. 말도 안 되죠. 그죠? 어떻게 우리가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낮아요. 자, 그 다음에 청소년, 어린이들 행복을 보면은 역시 물질적 행복 지수는 굉장히 높은데 주관적 행복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낮다. 높긴 높은데 이제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OECD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위로 높긴 높은데 이 주관적 행복 지수는 엉망진창 마지막이네. 그죠? 엉망입니다. 이렇게 보면 또 이제 우리가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뭐 괜찮은데 정신적으로는 조금 많이 뒤처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 환경성과 지수가 나오는데 82로 180개 중 82이면은 걸맞지 않죠. 위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수익권에 있는 지표에 비해서 82는 걸맞지 않죠. 이게 환경 지수가 나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다양한 지수로 본 한국이네요. 그래서 다양성이 아니라 다양한 이렇게 우리가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 도표 2에서 한국의 1인당 생태 발자국과 생태 수용력을 보면은 생태 발자국이 뭐냐 그러면은 소비하는 자원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땅의 면적이 점점 그죠 증가하고 있고 수용력은 그죠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수용력이 뭐냐 말 그대로 지구가 인간이 소비하는 자원과 서비스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공간. 그러니까 좋은 거는 점점 떨어지고, 그죠? 나쁜 거는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한국인데 다양한 지수로 본 한국 이 지표를 보니까 그죠? 자, 물질적인 거는 괜찮은데 정신적인 거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특히나 환경성과 지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생태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고려를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표가 생태 발자국이나 수용력을 봤을 때 둘 다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위에서 나오는 것은 공존, 그죠? 그죠? 자연계와의 조화, 공존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환경성과 지수라든지 아니면 이 도표 자체 그죠 전체 생태 발자국과 생태 수용력 둘 다 그죠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지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나오는 것을 일치 그죠 리듬 그죠? 그냥 함께 산다는 거, 속도를 맞추어 살아야 되는데 속도의 브리치가 있죠. 속도의 브리치는 이 불평등 지수 이 부분에 대한 불평등 지수고 그 다음에 주관적 행복 지수 이것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제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브리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브리치들 때문에 결국에는 행복 이런 거죠. 요런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연결시켜 주면은 과연 답은 어떤 모습으로 나와줘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서 평가해 볼게요. 자, 논제가 어땠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논제 보니까 가와 나를 참고하여 다의 도표를 분석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가 나오면은 가와 나를 먼저 요약해 주는 게 맞는데 그죠? 여기서는 도표를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써도 된다라는 거지 꼭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연도의 기출문제를 보면 또 다른 방식을 쓰고 있어서 하나의 예시로서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썼으니까 계율을 꼭 이렇게만 써가지고 답안을 쓸 때는 이렇게 써야지 그죠? 준비한 대로만 써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선은 보시면은 문제 1번에 도표 1번 보시면은 한국 사회가 물질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지만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함을 보여준다고 해서 정리를 이 도표 1 자체를 정리, 그죠? 주장을 잘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청소년들의 물질적 행복 순위는 이렇게 매우 높고 등등 이런 것들이 인간 개발 지수도 매우 상위권이지만 그렇지만 불평등 요소 그리고 더욱이 일상의 긍정적 경험 이런 것들이 최하위권이며 환경 생태적으로도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고 해가지고 각 항목마다 그죠 설명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냐 두 가지식으로 물질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주관의 어떤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행복감은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먼저 쓰고 앞에 있는 내용을 먼저 나중에 쓰든지 이걸 먼저 쓰고 나중에 쓰든지 상관없는데 이 형식이 저는 참 좋다고 봅니다. 두 가지 식으로 쓰는 게 참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도표 2는 한국의 생태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가면서 이렇게
알 수 있다. 자연도 생명이고, 그러니까 악화되어서 생태계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자연도 생명이고 인간과 풍경은 하나라고 말하는 가와. 벌써 끝나버렸어요. 그죠? 도표이는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는데, 여기서 이제 생태 발자국 지수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수용량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태계를, 우리가 그 한국에서는 생태계 측면에서, 그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나눠서 쓰지 않고, 그죠? 그냥 한 번에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나쁘지는 않은데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바로 정리를 해버렸네. 예, 글자 수가 600자 정도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연도 생명이고 인간과 풍경은 하나라고 말하는 가와, 이 가 전부야.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타인들과 속도 리듬을 맞춰 나가지 중요하다는 나, 이게 또 나 전부예요. 나 전부예요. 이렇게 요약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도표 1, 2에 나타난 한국 사회는 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평가예요. 가와 나를 활용한 평가예요. 도표 1, 2에 나타난 한국 사회는 외적 물질적 발전의 속도가 평등, 자연과의 공존과 같은 인간 내면의 본질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속도의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둘 간의 불균형이 심화됨으로써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으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불행한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속도와 공존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 두 개의 개념을 통해 가지고, 이 두 개의 개념을 통해서 속도와 공존은 제시문 가에 나오는 거고, 속도는 나에 나오는 건데, 두 개만 딱 뽑아서 이 두 개가 지금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답을 잘 썼죠. 이게 시다만 이제 화려하게 잘 썼는데 우리는 이렇게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써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쓸 때 제시문 가를 먼저 쓰겠죠. 가에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쓰겠습니까? 공존의 측면에서 이걸 중심으로 쓰겠죠. 그래서 생태계 중심으로 이게 어떤 구성원들과의 공존, 조화, 이런 얘기를 좀 더 몇 줄 써가면서 이렇게 쓸 거고, 여기다 뭐 백인이나 이런 얘기는 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나에서는 쓰면 안 되는 이유는 이제 글자 수가 쓸 말이 이제 너무 많아지면 안 되니까 분량상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 속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속도 얘기가 나오면서 뭐 리듬이라든지 뭐 응답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써가면서 우리가 요약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도표를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도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여기까지가 전반부고, 가와 나에 있는 공존도 안 되고, 그리고 속도, 리듬, 속도도 맞추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쓰면서 도표 1은 여기서 이렇게 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도표 1에서는 속도의 문제가 나오고 있죠. 속도는 이제 물질적인 발전의 속도와 그 다음에 정신적인, 그죠, 행복, 이거는 불평등과 관련해 가지고 행복의 속도가 서로 잘 맞춰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해 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불평등 지수를 감안해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웃들과 구성원들과 속도를 잘 맞추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겠죠. 물질과 정신 두 개에 맞추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불평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잘 나가는 사람과, 그죠, 못 나가는 사람끼리 격차가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이건 1이고, 그 도표 1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죠, 공존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으면 됩니다. 생태 발자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생태 뭐라고 그랬죠. 아무튼 그런 내용들을 써가면서, 그죠, 이렇게 쓰는 게 이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주로 연습하는 전형적인 답안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건 잘 쓰고는 있지만은 너무 화려하고, 그죠, 화려하고 세련되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쉽게 접근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잘 쓰는 학생이 있으면 좋지만 매번 답안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그죠, 아주 그냥 자유가 느껴지죠. 그죠? 이렇게 뭐 가와 나의 문장을 과감하게 이렇게 한두 문장으로 정리를 해버리고 마음대로, 그죠, 이렇게 순서도 마음대로 바꿔 쓰고 이렇게 쓸 수 있는 학생들은 많지 않아요. 그렇게 쓸 수 있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은 건국대를 치면 안 되겠죠. 저기 이제 더 높은, 그죠, 상위권 대학을 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이 가장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수준도 모든 대학에 적용되는 개요이기 때문에 요대로 계속 여러분들이
적응을 해 나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도표를 해석하는 기준이 먼저 나와주고 먼저 정리 요약이 돼주고 그 다음에 도표를 해석하는 내용이 뒷부분에 나와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쓸 어떤 해석의 기준이 되는 공정과 속도를 앞에 두 갈씩으로 써 가면서 그죠? 이렇게 문장을 쓰면은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백일장이에요. 그렇죠? 너무 화려해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였고 자 1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2번으로 넘어갈게요.